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10장의 인지 이론을 보겠습니다. 피아제와 콜버그 그리고 인지 치료 내용입니다. 우선 이제 피아제는 우리가 이제 전생의 발달 단계에서 피아제를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전주잡기, 구체적, 그 다음에 형식적 주야기까지의 내용을 적용해가지고 이미 봤죠.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까지. 자, 기본적으로 피아제는 무조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피아제 이론으로만 또 나온 것들을 여기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는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문제를 풀어서 발달 단계에서 문제를 풀어서 계속 피아제 이론이 거기서 계속 적용이 됐었죠. 자, 1번 보면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과거에 사회복사에게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클라이언트의 어머니가 이전의 사회복사와 다르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사회복지사를 보고 기존의 도식을 바꾸게 된 거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게 바로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화와 조절 문제예요. 근데 거기 2번 보면 인지론의 주요 개념에서 기억에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기존 도식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했으니까 조절인 거예요. 조절한 거죠. 그죠? 기존 도식으로 통합시켜버리면 그게 동화인 것이고 새로운 경험을. 그죠? 도식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 맞죠? 자, 조절. 기존의 도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을 기존 도식에다 통합시키는 그게 동화예요. 그래서 거기 기억과 디귿이 지금 바뀐 거죠. 평형화는 동화는 유사점을, 조절은 차이점을 이걸 균형 있게 사용하는 거. 그게 바로 동화와 조절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거 평형화. 그죠? 자, 그다음 이제 3번. 피아제가 제시한 인지 발달의 촉진 요인이 아닌 거 애착 형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네 가지 알아야죠. 내적 성숙, 성숙이 바로 유전적 요인이에요. 물리적 경험, 즉 신체적 경험,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평형화. 그 4번에 보면 다음 중 피아제 감각운동기의 발달 단계 순서를 옳게 배열한 것은 이거 맨 처음 반사기죠?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은 반사기가 맨 처음에 있고 우리가 반사운동 맨 처음 나오잖아요. 그죠? 신생아기에서 그 다음 이제 순환반응이 3번 있죠? 순환반응이 1차가 있고 그 다음에 2차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순환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3차 순환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지금 마지막에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통찰기.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2차 도식 협응기죠. 이렇게. 단계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5번. 옳지 않은 거. 이번에 이제 이 감각운동기를 피아제와 이넬더가 이렇게 더 세분화한 건데, 근데 그 중에 좀 자세하게 나왔죠? 옳지 않은 것은 반사기, 반사 행동을 통해 환경 내 자극들을 동화시키며 성장한다. 그죠? 반사 행동을 통해서. 자, 1차 순환. 손가락 빨기와 같은 우연한 신체적 경험을 통해서 반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연히 했던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순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3번. 딸랑이 흔들기와 같은 환경 변화 혁명을 가지고 그 행동을 반복하는 2차 순환. 그 다음에 2차 도식, 장애물을 치우는 도식과 그 다음에 물건을 잡는 거. 두 가지 도식이 협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차 도식 협응입니다. 곰 인형을 치우고 뒤에 있는 토끼 인형을 잡는. 그죠?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 출현된다라고 하죠. 여기가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행동.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4개월에서 8개월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6개월 이후에 이제 대상 획득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외부 대상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신과 외부 대상의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걸 알아야 하고 그 5번에
3차 순환 반응.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통찰기 쪽으로 갑니다. 걔는. 자, 이제 6번. 대상형, 자, 이제 대상형 속성을 획득하는 시기는 이제 감각운동기죠. 그래서 6번, 7번은 지금 감각운동기 문제입니다. 7번에 감각운동기의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분류는 어디? 대상의 특성을 분류할 수 있다. 불완전한 분류는 전주잡기이고 완전한 분류, 그거는 그냥 분류라고 하면 걔는 구체적 주잡기로 가져야죠. 대상을 연속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거 서열화인데 서열화도 구체적 주잡기입니다. 대상의 질량, 무게가 위치, 형태나 위치가 달라져도 보존될 수 있다. 이거 보존 개념도 구체적 주잡기입니다. 대상용 속성을 획득한다. 그게 맞죠. 그죠? 그게 이제 감각운동기. 조합기술, 걔도 사칙연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걔도 구체적 주잡기에 해당됩니다. 자, 8번. 피아제 전주잡기. 이제 전주잡기 문제네요. 8번하고 9번, 10, 11번까지가 전주잡기 문제예요. 전주잡기에 해당하는 것은 걸음마를 걷기 시작하는 것은 12개월부터 가능합니다. 11개월에 혼자서기, 12개월에 이제 걷기가 가능해서 그건 감각운동기이고요. 현재 지각적 경험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경험까지 형식적 주잡기, 바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어떤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죠? 이게 맞죠. 전주잡기에 해당이 됩니다. 상징적 표상사고, 이 언어 기술의 급격한 발달, 이 전주잡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언어의 습득. 자, 그래서 3번 맞고 자기 자신과 사실 간의 불일치가 주로 발생하는 것은 그게 구체적 주잡기에 이루어지는 자기중심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게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건 형식적 주잡기입니다. 그 9번에 보면 전주잡기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언어 발달 왕성한 시기, 그죠? 그다음에 대상용 속성이 발달하는 시기는 감각운동기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자기중심성의 사고, 그다음에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구분이 완전하지 못하는 시기다. 불완전한 분류를 얘기해요. 거기가 유목화. 근데 이제 단순 유목화라고 하죠. 여기를.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감전구형이라면 여기는 불완전한 분류니까 단순 유목화라고 했어요. 단순 유목화. 근데 이제 구체적 주잡기로 오게 되면 다중 유목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불완전한 분류. 얘는 그냥 분류.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분류. 이렇게 되게 되는데 구분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상징 개념을 획득하는 시기이다. 정개념적 사고 단계. 상징적 사고. 상징 개념. 자, 전주잡기는 둘로 나뉘죠. 정개념적 사고 단계와 직관적 사고 단계로. 그래서 직관적 사고도 전주잡기의 특징이다. 자, 10번 보면 전주잡기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거예요. 자율적 도덕성은 어디예요? 타자니까 타자. 타자죠? 어디? 얘가 타. 그죠? 얘가 자. 전주잡기의 타율적 도덕성, 구체적 잡기의 자율적 도덕성. 그죠? 어차피 피아제는 도덕성 딱 두 가지만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번은 옳지 않고요. 자율적 도덕성은 구체적 주잡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보존 개념 획득하지 못한다. 그죠? 보존 개념은 어디예요? 구체적 주잡기니까. 꿈이 현실. 그죠? 꿈의 실제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징적 사고 맞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과 상이한 다른 사람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거 전주잡기의 자기중심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산모형 실험. 인형의 관점을 모르는. 자, 11번에 보면 전주잡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상징놀이, 즉 상상놀이, 이걸 가장놀이로 우리 시험에 또 나왔었죠. 앞에서. 그죠? 그 다음 이제 모랄론적 사고, 직관에 의해 판단한다. 직관적 사고. 그런데 다중유목화라고 나왔잖아. 이게. 여기는 단순유목화라고 했어야 돼요. 단순유목화. 여기는. 전주잡기는. 여기가 다중유목화예요. 구체적 주잡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개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12번.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 중 다음에 설명하는 개념은 보존 개념을 획득하게 되어서 역조작성, 즉 가역성의 논리인데, 그래서 이제 동일성과 보상성과 역조작성, 즉 가역성의 논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 구체적 조약기죠. 유목화가 가능하고 동물과 식물이 생물보다 하위 개념인 것을 알고, 지금 다중유목화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목화, 그 다음에 탈중심화로 인해서 또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식이 구체적 조약기죠. 13번. 자, 피아제 인지발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차 도시 협응은 감각운동기에 해당이 되죠. 2차 도시, 이게 감각운동기예요. 이해가 돼서. 그죠? 얘가 여기를 지금 구분하는 거니까. 자, 대상 영속성 개념은 감각운동기 맞고요. 보존 개념의 획득은 구체적 조약기죠. 전조약기가 아니라 서열화 유목화는 구체적, 추상적 사고, 형식적. 그죠? 자, 다음에 14번. 구체적 조약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인지적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예요. 비논리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되고요. 분류, 서열화, 탈중심화까지는 맞았는데 언어 기술을 획득하는 것은 전조작기예요. 자, 대상의 형태와 위치가 변하면 그 양적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상의 형태와 위치가 변하여도 그 양적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보존 개념이죠. 바뀐다가 아니라. 자, 15번. 아동이 경험하지 않은 미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시기. 형식적 조작기죠. 자, 16번. 피아제가 제시한 자기중심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차 순환 반응기에 자신과 외부 대상의 구별이 가능하다. 자신과 외부 구분이 가능하다. 2차 순환 반응기는 4개월, 8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이제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니까 맞는 겁니다. 자, 구체적 조약기의 논리와 언어에서 외부 관점, 탈중심화, 그죠?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게 되니까, 전조작기의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니까. 그 다음 이제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 이게 구체적 조약기였죠. 자, 그 다음에 전조작기에는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맞고, 형식적 조약기에 자기중심성이 다시 나타나지만 추상적 합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그죠? 우리 형식적 조약기의 자기중심성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사고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상상적 정중과 개인적 우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34쪽 그 아래에 인지 단계, 발달 단계별 그 자아중심성, 그걸 또 추가적으로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조작기의 자아중심성을 알고 있으면 되지만, 다른 단계에서도 내용이 다른 자아중심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 5번에 보니까 자기중심적 사고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안 되죠. 구체적 조약기에서. 그죠?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건 아니고. 그죠? 사물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류는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17번. 이제 피아제 이론에 대한 거의 평가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일단은 17번에 1번 기억. 발달 단계는 노인기를 포함하여 4단계. 노인기는 들어가지 않죠. 청소년기까지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으니까 기억을 다 제껴야죠. 그러면 이제 2번 아니면 4번이 되게 되는데, 거기 목적 지향적 행동이 나타난다. 감각운동기, 니은. 이게 바로 목적 지향적 행동이죠. 얘가 여기서 의도적이고, 얘가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 행동이 출현하는 것은 2차 도식 협응기예요. 그러니까 감각운동기가 맞습니다. 그죠? 자, 전조작기의 보존 분류 서열화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야죠. 자, 피아제 이론은 아동 대상. 맞죠? 그거는? 그래서 니은과 니을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피아제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발달 순서가 있고요.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기 점성성을 가정한다고 했었어요. 여기도. 발달 단계 성취 연령에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자, 발달이 완성되면 낮은 단계 사고, 높은 단계는 낮은 단계 사고로 전환이 가능하다. 자, 낮은 단계는 높은 단계의 사고를 할 수는 없지만, 그죠? 자, 발달 단계는 간, 전, 구형이죠. 형식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순입니다. 성기 의의 발달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5번이 맞고. 자, 그다음에 19번 옳지 않은 거. 동화와 조절 기제를 활용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 발달을 감, 전, 구형. 자, 구체 조작기의 추상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죠. 자, 3번은 옳지 않고. 인지 발달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적응 과정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깁니다. 피아제. 자, 인지 발달에 있어서. 자, 상위 단계는 이전 단계,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되고 하위 단계를 통합한다. 맞죠? 자, 20번. 옳은 것은 구체적 주작기는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가설을 검증한다는 형식적 주작기에 해당됩니다. 인지 능력의 발달은 아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성취되며 발달 단계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 맞죠? 그죠? 발달 단계는 감정 구형이죠. 오로지 감정 구형이에요. 인간의 무의식은 프로이트로 가져야 하고 도덕 발달 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로 제시한 것은 콜버그고, 그죠? 보존 개념은 구체적 주작기죠. 전주작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21번. 옳은 것은 전생의 인지 발달을 다루고 있지 않죠. 전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문화적, 사회, 경제적, 인종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추상적 사고의 확립은 형식적 주작기입니다. 인지는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통해서 발달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전조작적 사고 단계에서 보존 개념은 구체적 주작적 사고라고 해야죠. 자, 그 다음에 22번. 옳지 않은 거. 인간은 자신과 환경 사이의 종화로운 관계인 평형화를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좋은 문장이에요. 제 해설을 좀 더 거기다 넣어놨는데 거기 보충 설명 보시면 인간의 인지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발달한다. 환경에서의 변화가 기본적인 구조의 변경을 요구할 때면 유기체들은 불균형에 휩쓸리게 되면서 평형화를 재성취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자, 22번 계속해서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문장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이런 문장들이 다시 또 거듭해서 또 나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맞게도 나오고 틀리게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감각운동기에는 대상용 속성 맞고요. 조절,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기존 도식을 변경하는 거. 기존 도식을 이미 있었던 그 도식을 조절하는 거죠. 말 그대로. 구체적 주작기 추상적 사고가 아니라 형식적 주작기죠. 답은 쉽게 골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존 개념 획득에서 동일성, 가역성, 보상성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이해해야지 보존 개념이 획득되는 거죠. 자, 23번. 옳은 것은 전생의 발달 고려하지 않았고요. 자기 대화, 셀프톡.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대상, 아동 대상이죠. 문화적, 사회, 경제적, 인종적 차이 고려하지 못했다고 했고 아동은 성인의 직접적 가르침 없이도 인지 구조 발달이 가능하다고 봐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훈련이나 연습의 효과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24번. 옳지 않은 거. 발달 단계의 순서는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가 아니라 어느 문화든 어느 개인이든 모두가 감전 구형이에요. 이 순서로.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결정론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 2번. 인지 구조는 각 단계마다 사고 방식이 질적으로 다르죠. 인지 발달은 동화 조절 기제를 활용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맞고요. 상위 단계는 바로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되고 하위 단계를 통합한다. 이 점성성의 원리에 이런 것들이 그죠? 각 단계 내부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하나의 완전 체계이다. 완전체이다. 맞고요. 자, 콜버그로 가게 되면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중 남을 기쁘게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착한 아이 지향 도덕성이죠, 이게.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지 않았다. 콜버그가. 그러면 인정머리 없는 남편이다.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착한 아이 지향 도덕성 3단계입니다. 자, 2번. 콜버그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콜버그도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봅니다. 피아제가 그렇게 봤잖아요. 인지 발달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콜버그도 도덕 발달이 지금 피아제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이걸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대로 해서 그래서 이제 1번 맞고 도덕적 판단에는 위계적 단계가 있는 것이죠.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남성은 권리와 규칙을, 여성은 책임을 중시하는 형태로 도덕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한 건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학자, 이걸 주장한 학자 누구? 길리건. 그죠? 길리건이에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개인이 도달하는 최종 도덕 발달 단계는 다를 수 있고요. 아동은 동일한 발달 단계 순서를 거칩니다. 자, 3번. 콜버그 이론의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맞아요. 그 서구 사회의 문화적 편향성을 보인다. 특히 이제 또 남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지만 남성도
유색 인종의 남성은 대상으로 삼지 않고 순수 백인 혈통의 남성을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 보면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도덕 수준이 낮다라는 성차별 관점을 제시한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환경적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를 보는 것은,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거? 스키너, 환경결정론. 그죠? 그거는.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고요. 도덕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행동이나 감정을 무시했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그러니까 지금 콜버그 이론 평가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왔던 거예요. 자, 4번. 콜버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덕성 발달은 아동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후인수적 도덕기는 이건 청소년기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 단계의 순서는 불변적입니다. 불변의 순서예요. 남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한계가 있죠. 그게 맞죠. 모든 사람이 도달하는 최종적 도덕 단계는 다르죠.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도 상위 단계 도덕적 추론을 할 수는 없죠. 상위 단계에 있는 사람이 하위 단계 거는 할 수 있지만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상위 단계 도덕적 추론을 표현할 수는 없다. 자, 5번. 후임적 수준의 도덕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후임적 수준이면 5, 6단계를 얘기하거든요. 5단계가 인권과 사회복지 도덕성이고 6단계가 보편적 원리, 즉 양심이죠. 자, 먼저 일반 윤리에 의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을 판단한다. 아내가 죽으면 밥 해줄 사람이 없어진다.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 2단계, 상대적 쾌락주의. 그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 개인, 상호간, 대인관계 조화. 여자들이 대부분 머문다는 3단계. 대인관계 조화로서의 도덕성이죠. 3단계가. 또는 착한 아이 지향 도덕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를.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이 나왔네요. 바로 6단계 보편적 원리예요. 자, 타인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 2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옳고 법적으로 타당할 때 법과 질서지향 도덕성. 죽더라도, 그죠? 아내가 죽더라도 죽을 사자 4단계입니다. 자, 6번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리론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법과 질서지향 단계는 이건 4단계거든요. 4단계니까 3단계, 인습적 수준이죠. 전입적 수준이 1, 2단계, 인습적 수준이 3, 4단계, 그 다음에 후인습적 수준이 5, 6단계니까. 그죠? 자, 2번. 피아제 도덕성 발달 이론을 기초로 해서 발전시킨 거죠. 피아제 도덕성 발달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게 아니라, 콜버그 이론이 피아제 이론의 이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게 아니라, 피아제 이론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기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이 옳지 않고요. 전임적 수준에서의 행동의 원인보다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나쁜 행동을 하면 벌 받아요. 감옥 가요. 훔치면 감옥 가요. 전입적 수준에서 1단계에 해당됩니다. 보편적 윤리 지향 단계에서는 정의, 평등 등 인권적 가치와 양심적 행위. 보편적 윤리 지향 단계는 6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도덕적 딜레마가 포함된 이야기를 아동 청소년에게 들려줬죠. 즉 하인츠의 아내,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그 근거를 질문하고 그 응답에 따라 도덕성 발달 단계를 파악했습니다. 자, 문제가 몇 문제가 되지 않죠? 이게 지금 이게 다 나온 거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 조잡스러운 문제들, 보건된 문제에서 지금 너무 간단한 것들 좀 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셀프톡 하게 되면 자기 독백 누구 거예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죠? 자, 이번에 보면 A, B, C, D, E에서 개입을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을 깨트리는 D죠. 논박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앨리스 비합리적 신념에 모든 일은 완벽해야 한다. 어떻게 모든 일이 다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한다.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어떤 문제든지 완전한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비합리적 사고인데, 완전한 해결책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게. 비합리적 사고가 아니죠, 걔는. 자,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난 나쁜 일의 외부 원인에 관해서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도 있죠. 자, 거기 삶의 어려움은 직면하기보다 피해야 한다.
피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것도 비합리적 신념에 해당됩니다. 자, 4번 학자와 주요 개념 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비합리적 신념은 누구 거? 백이 아니라 백의 인지 치료가 아니라 엘리스의 합리정서 치료에 해당이 되죠. 에릭슨, 자율적 자, 아들러, 창조적 자기, 그죠? 파블로프, 반응적 행동, 로저스, 완전하게 기능하는 인간, 그죠? 5번에 백의 인지 치료에서 인지적 왜곡이나 자동적 사고, 도식, 핵심 믿음, 중간 믿음 이런 것들은 다 백의 인지 치료에 해당이 되는데 윤리적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제 23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피아제 콜버그인데요. 피아제 문제, 콜버그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물론 이제 피아제 콜버그 이런 학자들은 이제 발달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그러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1번 피아제의 이론에서 구체적 주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활론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는 마치 종이도 가위로 자르면 아플 것이다. 또는 인형이 의자에서 떨어지면 아플 것이다. 자, 무생물체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활론적 사고인데요. 이건 전주작기의 특징입니다. 그죠? 자, 2번 논리적 사고. 즉 구체적 주작계에서 이 비논리적 사고가 이제 논리적 사고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맞고요. 구체적 주작기가 보존 개념 맞죠? 이 보존 개념은 특히 세 가지 원리 기억해야죠. 동일성의 원리, 보상성의 원리, 가역성의 원리까지 이 세 가지가 보존 개념과 관련된 원리이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이게 서열화죠. 서열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게끔 된다. 전주작기의 자아중심성은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인의 입장, 관점을 고려하게 되는 것은 전주작기의 자아중심성을 극복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 작기의 특징이 맞습니다. 자, 우리 피아제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지만 이렇게 각 단계 특징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한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피아제 이론의 그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도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나왔죠. 자, 그다음 2번 콜버그 이론에서 이렇게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옳은 것입니다. 자, 먼저 콜버그는 인습적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전이 있고 그 다음에 후가 있죠. 후 인습적 수준, 전 인습적 수준, 후 인습적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단계, 2단계, 여기가 3단계, 4단계, 그 다음에 여기가 5단계, 6단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첫 단계가 복종, 처벌, 지향, 도덕성, 회피, 지향, 도덕성. 그 다음에 욕구, 충동, 수단으로서의 도덕성 2단계. 3단계가 착한 아이, 지향, 도덕성 또는 대인관계 조화로서의 도덕성. 그 다음에 4단계가 죽더라도 법을 지켜라. 법과 질서, 지향, 도덕성.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인권과 사회복지죠. 인권과 사회복지. 그 다음에 보편적 원리, 양심이죠. 그러면 거기 보면 그 사회적 인정에 관심을 가지고 착한 행동을 한다.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한다. 이거 착한 아이 지향 도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3단계이고 인습적 수준이어야지 되죠. 자, 전인습적이 틀렸죠. 그 다음 개인의 양심. 양심은 어디예요? 여기 보편적 원리 쪽에 해당하는 6단계. 6단계는 후인습적 도덕기죠. 자, 그 다음에 행동의 결과가 가져오는 보상이나 처벌. 옳고 그름. 복종, 처벌, 회피장, 도덕성 여기죠. 1단계죠. 1단계니까 전인습적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걔는 4단계죠. 근데 준수되어야 하지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해버리면 5단계로 가게 돼요.
5단계니까 후임적 도덕기가 맞죠. 4번이 맞네요. 5번. 규칙을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규칙을 준수, 법을 지켜라. 법과 질서 지향 도덕성. 그죠? 4단계니까 인습적 수준이라고 해야죠. 후임적 수준이 아니라. 자, 이렇게 콜버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한 문제, 콜버그 한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지금 이게 그간에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를 지금 다 넣어 놓았으니까 물론 과거 복원된 문제 중에서 그 조잡한 문제, 간단한 문제들 그리고 이후의 기출문제로 더 이상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제가 제거를 시켰지만 그래도 나왔던 기출 논점들을 다 여기서 다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그럼 실제 시험 볼 때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